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의 사회적 책임, 오늘은 사회공헌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공헌 클래스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개인이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공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어떤 목적, 어떤 방법,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 어떻게 서로 상이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운전을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인터체인지에서 복잡한 구조에 먼저 들어서기 전부터 굉장히 이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거의 대부분의 인터체인지나 아니면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유도선과 같이 이 교통 유도선이 거의 대부분 이 잘 갖춰져 있는 이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 직원, 이 윤석덕 차장이라는 분이 사고율 감소를 위해서 2010년부터 계속 고민을 해오다가 안산분기점에 최초로 설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유도선이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들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로에다가 특히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차들이 주행하는 곳에 별도의 색깔을 칠하라는 것에 대해서 법 제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관련 이 시설을 정비했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이렇게 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에 대한 해외 사례 등을 연구를 해서 2017년에 처음으로 이 고속도로 안산분기점에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안산분기점에 도입을 한 이후로 이용자들을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고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초보 운전자나 그 이후에 끊임없이 새로 국토교통망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새롭게 계속해서 신설 도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러한 관련돼 있는 교통 유도선을 설치함으로 해서 신설 도로 이용자들한테 많은 지지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 그리고 관련돼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연구를 한 덕분에 우리가 전 세계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선진화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해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교통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직에 있던 어떠한 업무를 하던 간에 그 업무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개인이 사회적 책임 그리고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 공헌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꼭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나눠져야 될 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부터 이 사회공헌 활동의 그 이유와 목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생존을 위한 활동이 이 사회공헌 활동과 동일시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은 공동체인 마을이나 아니면 동네 또 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나 시처럼 전체 대한민국과 전 인류를 봤었을 때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의 시간, 개인의 에너지, 개인의 관심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의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금전적인 자원을 포함을 해서 이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개인의 사회 공헌의 목적과 의의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나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감, 보람,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도구로서 이 사회공헌 활동, 사회적 책임 활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우리 주변에 실제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라든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교육 혜택이라든가 인권적으로 차별을 받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직접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사회 공헌 활동,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 소통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 관계를 더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그리고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러한 개인의 사회 공헌 활동에 기회가 준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처럼 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진로를 탐색을 하든 어떤 역량을 개발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이러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이나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전공에 맞춰서 사회봉사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학부라고 그러면은 이 보건 의료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를 해서 이웃의 빈곤한 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계층 아니면은 소외된 낙후된 지역에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이 다문화 사회 내지는 다문화 가정을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방문하거나 함께 활동하고 함께 도움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학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관심 이러한 것들을 더 지평을 넓히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내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을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지만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생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러한 청년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분명히 이러한 공헌 활동이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우리 대학은 이미 사회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러한 사회봉사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봉사라는 수업을 포함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직접 봉사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365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노인이나 아동, 기타 앞서 나왔던 것처럼 다문화 계층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 된 봉사활동이나 아니면은 지역의 청소 아니면은 환경 정화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들은 대표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의 시간만 할애를 하고 여러분들의 약간의 노력만 더해준다면은 우리 사회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한강을 운동하면서 함께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이 정화 활동을 하는 플러깅 같은 게 굉장히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과 활동들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연말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각종 기부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아니면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를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주변에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부 활동 등도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부 활동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다면은 이를 활용을 한 재능 기부도 이러한 기부 활동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서 하는 바자회 같은 이러한 물품을 활용한 기부 활동도 똑같은 기부 활동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생겨서 아니면 대학생으로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과외를 무료로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이러한 각종 기부 활동, 재능 기부 활동도 이러한 기부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소속된 회사나 아니면 각종 NGO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후원하는 것도 이러한 기부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상 속에 작은 실천을 실현하는 것이 실제로 환경보호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다회용 용기들을 사용하는 것, 또 대중교통을 활용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또 간단하게는 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가지고 이 재활용 용품들은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환경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각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이 책임, 또 여러분들이 실제 참여를 해야지 되는 다양한 이 지역사회 내의 이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실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 사회공헌 활동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마을 회의가 열린다라거나 아니면 반사회가 열린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없이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 주민투표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투표가 필요해서 끊임없이 SMS나 아니면은 이 알람이 왔었을 경우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그 해당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 캠페인 활동에 동참을 하거나 각종 축제 행사나 아니면은 직접 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나 한 달에 며칠 정도를 방범 술천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이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오프라인에서 참석하는 거 말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중요한 캠페인이나 이슈가 있었을 경우에 이를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 또 이러한 각종 챌린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개인의 SNS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거나 최근에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주변한테 널리 알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러한 것들도 대표적인 SNS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사회봉사 활동 내지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었던 경험이나 아니면은 기부 후에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그 느낀 감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또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봉사 후기, 이러한 것들을 SNS상에 공유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게,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결코 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반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청년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시간과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좋은 메시지들을 많은 이 주변의 SNS 상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유익한 정보나 기부, 봉사 후기 활동들을 공유를 통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온라인상의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직접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것도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학교나 또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회사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치단체, 더 나아가서는 국회까지 사회적 가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안해보고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 또 입법 청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주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선거나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 공헌 활동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다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선거나 투표에 참여를 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선거에 여러분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정치에 또는 이 지자체에 있는 중요한 이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오히려 더 부정적인 형태로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개인의 손해뿐만 이 아니라 공동체의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약한 힘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하고 선거에 참여를 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회공헌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당연히 관련돼 있는 어떠한 재정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공헌 활동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 내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또 내지는 함께 동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꾸준한 참여가 어렵거나 또는 일회성 참여, 이벤트성 참여,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짐으로 해가지고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을 했다 하면은 이를 어떻게 더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체계적인 지원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혼자서 모든 정보, 모든 자원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활동하는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정보나 자원이 당연히 기업이나 공동체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역시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인이 혼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할 수 없고 결국은 사회공헌 활동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공헌 활동을 단순 한 줄 쓰기 위한 개인의 스펙 관리 용도로서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풍성하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경우에는 그냥 사회봉사를 했다라는 인증서 하나만을 목적일 경우 당연히 진정성이 부족하고 그 사회공헌 활동, 사회봉사 활동 자체가 형식적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에서 보고 계시는 이 플레이 펌프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 부족 지원에 마을마다 설치를 했었던 어떠한 이 아이디어로서 이 사회공헌적인 의미의 이 사회공헌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었던 저 플레이 펌프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 플레이 펌프에 놀아서 저 펌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저 놀이기구를 열심히 돌려서, 우리가 보통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죠. 여기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 뒷면에 있는 높은 식수탑에 많은 식수를 저장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이 식수가 그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업이라든가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시스템으로, 긍정적인 장비로 많은 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곳곳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치됐었던 플레이 펌프는 이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놀이 구조라든가 또 저기에 기업의 광고를 실어서 홍보 효과를 내야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하는 광고에 비해서 저기에 하게 되는 광고는 그다지 큰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 플레이 펌프에 대한 지역사회 그 주민들, 아프리카 주민들과 기업의 관심이 떨어지게 됐고,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직접 저 펌프를 돌려야지만 물이 올라오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만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부족해진 단순한 펌프로만 남게 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과 비교를 해보면은 개인 역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그 순서로만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사회공헌 활동에 다양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학생 또 내지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그 효과가 나올 경우에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공헌 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피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활동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회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낮은 효과성에 불만을 느끼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만, 또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의 부담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 사회공헌 활동이 지속 가능하기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이 피겨 스케이팅의 대스타인 김연아 선수가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러한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말 그대로 이벤트성으로 어떤 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아니면은 지자체 후원을 받아서 일회성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소중한 재능을 많은 학생들한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기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개인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고, 본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내지는 본인이 해당 분야의 이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전문 지식을 쌓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 같은 활동도, 실제 개인의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사실 개인한테 이러한 부담을 모두 맡겨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은 그 한계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는 명확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처해진 여건과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개인의 사회공헌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의 사례인데요. 가수 신해철은 이미 1990년대 초반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이 환경보전 콘서트를 1990년대 초반서부터 이끌어 나가서 지금까지도 가수들이 많은 환경과 관련돼 있는 이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음악들에는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그 당시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을 이러한 가사와 이 노래 내용에 담아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었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개인이 속해 있는 해당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더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어떠한 영역,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넥스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꼭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개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이 사회공헌 활동의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어떻게 개인이 사회공헌적인 생산과 사회공헌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